변비 있는 분들이 보통 커피 한 잔 마시면 변을 편하게 본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 약물이다. 커피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렵네. 맨날 며칠 밤을 샜더니 너무 힘드네. 이럴 때는 약심도 아니고 한약도 아니고 그래, 커피야. 커피도 마셨으니까 집중 좀 해볼까? 그게 아니지. 어떻게 그걸 그렇게 가냐. 안녕하십니까, 명쾌 한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명쾌 한방, 이주영 한의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춥거나 아니면 따뜻한 봄날 같은 때 카페 많이 가시죠? 카페 많이 가시면은 보통 뭐 드시나요? 아침에 정신을 맑게 해줄 수 있는 커피 한 잔과 살이 찌면 안 되니까 기름기가 적은 그런 종류의 샐러드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고, 오늘은 한번 커피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 한의사기도 하지만 한의학 박사이기도 하고 의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양면적인 설명을 좀 다 해드려 볼 건데, 일단은 저는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커피는 드시 마시라 그래요. 한의원에 오실 정도의 환자분들은 대부분 몸 상태가 많이 좀 이게 저하돼서 순환이나 이런 게 막혀서 오는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커피의 작용에 있어서 좀 취약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간혹 커피를 마시고도 어떤 가슴 두근거림이라든가 속쓰림이라든가 잠이 안 온다 이런 게 전혀 없다 라고 하면은 가끔씩은 드셔도 좋습니다 정도까지는 말하는 편입니다. 옛날에 소금 논란이 있던 거 아세요? 소금은 미네랄 보충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소금을 먹지 말라. 왜? 소금을 먹으라고 하는 순간 정지염이나 이런 거를 막 드시니까, 그래서 보통은 먹지 말라고도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것처럼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자체로만 놓고 보면 커피 생도 있죠. 커피 생도 로스팅 안 한 상태, 그거 자체는 사실상 약으로 달인다고 치면은 굉장히 좋아요. 몸에 기운도 보충해주고 인삼처럼 어떤 몸의 각성작용이라든가 이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볶으면서 탄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약으로도 쓰려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커피는 한약재가 아니다 보니까, 한약재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약으로 달여서 먹기는 힘들지만, 순수히 약성으로만 놓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삼이나 이런 거만큼이나 어떤 이제 몸에 기운을 나게 해주고 이런 데 효과가 좋다고 봐요. 다만 이제 로스팅해서 나오는 그 탄화 되는 과정이 안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단 그러면은 커피 자체에 대해서는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커피를 드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보통 뭐 드세요? 라떼 드시고 카푸치노 드시고 아포카토 이런 거 드시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당분들이 굉장히 몸에 악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커피는 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 약물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몸을 자극해주는 약물은 드물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진통제 하나를 먹어도 그저 한 3시간쯤 지나야 진통이 슬슬 되기 시작하면서 아픈 게 가라앉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먹자마자 다 몇 초 만에 확 없죠. 근데 커피는 어때요? 마시면 순간적으로 반짝해버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커피는 부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장의 작용인데, 부신의 기능을 순간적으로 강하게 자극을 해서 거기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발생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커피 먹을 때 뭐 먹어요? 디저트, 그죠? 크림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런 거를 먹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자체도 당분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커피를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에서 나오는 글리코겐 같은 걸 당화시켜가지고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하려고 끌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슐린 분비도 많아져야 되지만, 또 하나는 IGF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전체 장기에서 다 생성되는 거긴 하지만 간에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라고 해가지고 인슐린이랑 비슷한 작용을 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들을 더 만들게 돼요. 당의 생산이 증가되니까 인슐린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는 처리를 하겠지만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간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요? 도움 주는 애가 없죠. 도움 주는 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슐린 저항성이 지속되니까 몸 자체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비 있는 분들이 보통 커피 한 잔 마시면 변을 편하게 본다 얘기하는데, 너무 상습적으로 그걸 변비약처럼 사용하지 마시라 그래요. 이거를 지금까지 이제 양의학적으로 설명을 했다라면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간이라는 곳에서는 원래 혈액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몸 자체에 있는 피로물질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독소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쓸개라고 하는 거를 한의학에서는 중정지관, 결독지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단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독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과 이제 소화액이 나와야 될 때 안 나와야 될 때를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걸 구분해가지고 그때 적당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게 전부 다 간의 기능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간 자체가 성능이 좋으면, 간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걸 잘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커피가 아니라 커피보다 더한 어떤 약물이 들어와도 해독을 해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 백신도 그렇고 코로나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부작용을 많이 겪는 분들도 있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간 건강 상태, 그러니까 면역 상태와 굉장히 크게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 자체에서 담즙을 생성해내고, 그래서 그걸 쓸개 보관했다가 분비를 하잖아요. 그 담즙을 생성해내는 성질 자체가, 능력 자체가 건강한 사람들은 드셔도 된다고 저는 얘기해요. 간 자체의 성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양의학적으로 봤을 때 IGF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을 주는 건데, 그 자체를 도움을 못 주는 사람이 자꾸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에서는 없는 재산에 어떻게든 간에 자꾸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러다 보면 담즙이 점점 고갈이 되게 되고요. 그럼 우리 치약 같은 거 짤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치약이 꽉 차 있을 때 어때요? 살짝만 눌러도 쑥 나오죠. 근데 얼마 없어요. 어때요? 이렇게 쥐어짜죠? 이제 아껴 쓰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튜브가 손상되기도 하죠. 그것처럼 담도라든가 담관이라든가 이런 데 손상이 가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너무 피곤할 때, 예를 들어서 운전을 당장 해야 되는데 너무 뭐 잠을 못 잤다든가, 어쩔 수 없이, 물론 잠을 못 잤으면 당연히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가는 게 맞지만 당장이라도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커피 한 잔 정도 좋습니다. 다만 따뜻하게 드시고요. 그게 몸 안에 들어와서 담즙을 과도하게 소모하고 하기 때문에 몸에서는 좀 차게 작용을 한다라고 봐요. 차다는 건 소통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몸의 자체의 그 담즙이나 이런 부분을 고갈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한약에서는 진액이라고 하는, 진액을 고갈시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커피 자체를 먹고 나서 잠만 오고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잠자기 직전까지 먹어도 저는 아무 그게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분명히 그런 게 없으면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무 평소에 긴장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게 높은 사람들 중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항상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커피 아니라 커피에 할아버지를 넣어도 그냥 거기다가 100개 들어있는 데다가 1개 이렇게 더 던진다고 해서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못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몸이 자주 붓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적이 많다든가 항생제나 소염제를 많이 복용했었다든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걸 앓은 적이 있다든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커피 먹고 괜찮다고 해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디카페인, 그러면은 보통 보면 커피 하면 카페인, 커피 이꼬르 카페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커피는 그거 이외에도 많은 성분들이 있어요. 많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어떤 성분을 초점을 맞춰서 실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실험에서는 심장병을 예방해주고 혈압을 낮춰주고 혈당을 낮춰주고, 그거는 그 전체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커피 자체를 그럼 디카페인으로 먹으면 어떻냐, 카페인이 없는 걸 드시려면요, 왜 카페인 제거하는 걸로 해서 유산제 같은 거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천천히 해가지고 드립을 해가지고 카페인을 종이에 흡착돼서 걸러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방식 정도라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이렇게 뭐 산업적으로 대량화해서 하는 곳에서 뭐 솔벤트라든가 이런 안 좋은 성분을 이용해서 디카페인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상 카페인이 문제가 아니고요, 카페인이 안 들어있어도 거기에 화학약품들, 화학물질들 때문에 몸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셜 드링킹이 술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차에도 해당하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숍에 상대방에게 차 한 잔 마시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혼자서만 저는 뭐 커피를 안 마십니다 이러면 영업이 안 되겠죠. 그렇게 이제 사람과의 대면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 있어가지고 디저트로 어떤 게 좋을까요? 단 거보다는 좀 기름진 버터가 좀 들어간, 그것도 좀 좋은 버터가 들어간 그런 종류의 디저트라면 전 조금 더 추천할 것 같아요. 지방 성분 중에서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코코넛 오일,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 중에서 중세지방 쪽을 좀 추출한 MCT 오일, 그 다음에 버터 중에서 좀 좋게 잘 만들어진 인공 버터 말고요, 그런 종류를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지방질 자체가 담즙의 주성분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담즙 분비에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담즙 자체 생성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 먹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드실 때는 당연히 IGF 성장인자라든가 그러니까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와줘서 인슐린 감수성을 낮춰줄 수 있는 이런 음식들과 같이 병행을 하면 좋죠. 어떤 음식을 추천을 해볼까 생각을 해보니까 감바스라고 하는 음식이 있죠. 그거랑 커피랑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랑 술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올리브 오일에다가 마늘 같은 거 넣죠. 그럼 마늘이면 뭐예요? 큐르세틴이라고 하는 성분들 좋은 거 있죠. 거기다가 이제 뭐 캡사이신 같은 게 들어가는 페페론치노나 이런 거 좀 넣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마늘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육곡이라고 해요. 그 곡식이라든가 육고기 요런 거에 독소들을 제거해주고 소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대산이라 그래서 한약재료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 작용이 되면서 기름 성분까지 좋은 기름으로 공급이 돼주고, 그죠? 그 다음에 새우를 넣게 되면 새우 자체가 어때요? 퓨린이 높아서 논란은 있지만 새우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상당히 좋은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같이 먹으면서 그러면은 담즙도 잘 생성되고 이러는 와중에 술 한 잔, 커피 한 잔 이런 뭐 소셜 드링킹도 좋고 아니면 가족들과의 화기애애한 모임도 좋고요.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커피 드실 수 있으면 드시는 게 좋아요. 드시면 좋아요. 왜냐면 사회관계 상으로는. 그런데 꼭 커피 아니면은 내가 뭐 일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가능하면 차 종류 요새 많습니다. 옛날에는 뭐 위생 논란도 있었지만 보이차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그다음에 홍차라든가 뭐 유기농 녹차 이런 것도 좋죠. 가능하면은 차도 유기농으로 재배한 걸로 드셔야지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접목하게 되면은 제가 봐서는 커피 아니라 그 이상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꼭 커피 먹는 사람들은 야 같이 차를 2차 마셔보는 게 좋더라 하면서 고상하게 같이 좀 이렇게 우아하게 그런 이제 연초 같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결론, 간이 건강하다고 한다면 커피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간의 건강이라는 거는 일단은 배변하는 대장과 항상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변을 할 때 변비기가 있다든가 변을 볼 때 힘들다든가 배앓이를 자주 한다든가 이런 쪽이라면은 사실상 간에서 담즙을 배설해서 소화를 1차적으로 잘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커피를 자꾸 드시게 되면은 없는 재산 쥐어짜서 결국에는 집 기둥뿌리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내 건강을 정확하게 체크하시되 가능하면 커피는 약물이라 생각하시고 적당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명쾌한방 이정환 의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